SNS는 참 기발하고 좋은 문화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맛집을 공유하기도 하며 자신의 일상 또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좋은 의미로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지나친 관심을 원해서 이상한 것들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노리는 어둠 속에 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텍사스 교회에서 45세의 피트니스 강사인 미시 베벌스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소름 돋는 CCTV 영상을 입수하게 됩니다. 4월 18일 같은 날 오전 3시 50분, 몸 전체를 스왓 특수부대 분장을 한 사람이 닫혀있는 교회에 침입을 했습니다. 키는 170에서 173 사이라고 추정되었지만 의상 탓에 그의 성별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한 손에 도구를 들고 한 손은 벽을 쓸며 복도를 걷거나 문을 열고 방들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4시 16분, 미씨가 건물 주차장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전히 신원미상의 그는 건물 안에 있던 상태였죠. 오전 5시, 미씨의 수업을 받기 위해 학생이 도착했고 곧 911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별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특징이라면 독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오른쪽 발이 바깥쪽을 향해 틀어진 듯 걸었습니다. 하나, 그의 걸음걸이가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지금은 그런 식으로 걷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죠. 다른 건물 CCTV도 입수가 되는데 그곳엔 수상한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닛산 알티마의 차종으로 보이는 차량이 오전 몇 시간 동안 교회 인근을 천천히 주행을 하며 조명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하고 잠시간 주차를 했다가 다시 도로로 나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차량 역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 역시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씨의 남편은 당시 다른 지역에 낚시 여행을 간 상태였기에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역시 캘리포니아에 있었기에 제외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별다른 증거도 용의자도 나오지 않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전날 미씨는 수업 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었는데 어쩌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엔 너무 무섭고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지네요. 빈 건물에 스왓 특수부대 분장을 하고 복도를 누비며 잠긴 방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2번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미시 베벌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77년 콜로라도에 살던 마리아 혼젤은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기 위해 마을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아파트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마리아, 그럼 잘 부탁한다. 2명의 자녀들을 마리아에게 맡기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오는데 밤 9시에서 11시 15분 정도까지 집을 비웠을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이미 숨을 거둔 채였습니다. 가슴에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고 원치 않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자녀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발견됩니다. 집안의 상태가 멀쩡한 걸로 보아 마리아가 아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현관에서의 호출에 문을 열고 대답을 할 만큼의 안정감을 느낀 상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었던 데다 망가진 가구라던가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적은 누군가를 가리킬 만한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증거는 자녀들 중 첫째의 증언이었는데 마리안보다 나이가 많은 젊은 남성의 백인, 머리는 지저분했다는 묘사를 했습니다. 목격을 토대로 경찰은 치정에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의 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용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한 명이 로드 아일랜드에서 마리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 체포됐는데 마리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를 사건과 연결시킬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그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범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에 DNA를 다시 검사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이 등록된 상태이며 이 DNA와 맞는 인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력한 용의자가 범인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가 그를 가리켰겠죠.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리아의 가족과 경찰 그리고 그녀의 절친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함께 나이를 먹으며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더라면 마리아의 다른 모습들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말이죠. 대체 누가 그날 마리아 혼자 그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마리아 훈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도 두 번째 사건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해결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밝혀질 것이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미해결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미씨와 마리아가 편히 쉴 수 있고 가족들에겐 정의를 돌려줄 그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 주무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